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 오늘도 신용한 교수님, 최용현 변호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바쁘시죠, 두 분은. 네, 원래 신 교수님은 뭐 아침 저녁으로 청주와 서울을 동분서주 오가시면서 그렇죠. 아니 실제로 하루에 막 두 번씩 뭐 왔다 갔다 뭐 또 세미나 발표 이런 게 많으니까 하루에 진짜 두 번 왕복할 때도 있어요. 정말 발에 땀나도록 지역을 네. 누비시면서 발바닥에 열심히 땀나도록. 활동하고 네. 계시고, 다 뭐 자타가 공인하시는 뭐 바쁘신 일정 소화하고 계시고. 저는 자타가 공인하는 가장 안 바쁜 사람. 변호사님 바쁘시잖아요. 하루 종일 사무실에 있어요. 아니 보세요, 칼럼 쓰시잖아요. 그럼 여기 와서 방송하시죠. 저희 때 술 드셔야 되죠. 강의도 또 들어오시고 강의하시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됩니다. 전문 공증하시고. 하여튼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역에 각계각층에 계시는 분들이 다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땀을 쥐시면서 그만한 또 대가를 받으시죠. 그렇죠. 근데 우리 사회에 일 안 하고 돈 받고 대우받는 이 3종 세트인데 이 부분도 이 계층이 있다는 거예요. 끝내주는 계층. 무의도식하는? 무의도식. 요즘 파행되고 있는 국회, 그리고 국회의원 두고 이제 하는 얘기인데,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역의 현안들은 계속해서 하세버리고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어디 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고. 어디가 있는지는 확실히 알아요. 확실히 아세요? 네. 어디 계세요? 행사장에. 가장 많이 돌아다니니까 가장 잘 아실 거예요. 아, 그렇게들. 이 파행이 너무 오래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가장 최근에 국회 파행이 타결이 될 뻔했잖아요. 예. 원내대표끼리 모여가지고 국회를 정상화하자라고 합의를 했잖아요. 했다가 네. 근데 그거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서 자유한국당에서 추인을 안 해줬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갑자기?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약 80여일을 이제 장외 투쟁을 했잖아요. 네. 그럼 뭔가를 갖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명분. 예를 들어 그렇죠. 황교안 대표가 주장했던 1:1 영수회담이다. 그렇죠. 이런 게 됐다 그러면 명분이 확실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명분을 찾고 있던 중에 굉장히 좋은 명분들이 생겼잖아요. 북한의 목선, 노크 귀순, 뭐 이런 등등의 예. 이제 인사청문회도 있고. 호재 인사청문회도 생겨 있고, 그러니까 그걸 빌미로 쓱 가려고 했는데, 두 번째는 가장 큰 거를 얻지 못한 거죠. 패스트트랙에서 그에 따라서 자유한국당에서 뭔가 대가를 얻어야 되는데 예. 나경원 원내대표가 합의를 하면서 구체적인 대가를 얻지도 못했다. 그런 것 같은데 결국 이번 사태로 나경원 원내대표가 합의했다가 반나절도 안 돼서 추인을 못 받은 걸로 인해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나 선호도는 상당히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 그래서 오늘은 장기화되고 있는 국회 파행과 관련해서 충북 지역에 미치는 영향, 이 부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잡아본 부분, 국회 파행, 충북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와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각이 곱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뭐 여론도 좋지가 않은 것으로 뭐 주민 소환도 얘기하고 세비 반납해라. 정확한 표현은 뭐 수당이요? 수당. 네, 그런 얘기도 막 있고 하던데, 주민 여론은 지금 어떻게? 지금 뭐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 여론은 아주 안 좋죠. 통상 안 그래도 3년 차쯤 되면 대부분 한 게 뭐 있어, 뭘 한 거냐, 이런 여론이 비등한데, 예. 특히나 약 80여일을 이제 장외투쟁, 한국당은 장외투쟁, 그 사이에 이제 나머지 정당이 어떻게 할 수는 없었고, 예. 하다 보니까 아까 이제 우리 농담처럼 무의도식하는 형국이 80여일 오다 보니까 예. 국민들은 그 피로감이 엄청나게 돼서 나죠. 예. 여당은 여당대로 비판을 받고 야당은 야당대로, 아무래도 이제 장외투쟁을 한 야당이 좀 더 비판을 받겠죠. 예.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건 예. 국민들, 주민들의 피로감은 아주 극에 달한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 뭐 하는 거냐, 뭐 네, 네. 이런 식이에요, 말하자면. 그렇죠. 예. 아, 이거 참 답답한 일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 지역의 현안이 그렇죠. 하세월 뭐 늦춰지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충북도를 비롯한 지자체에서도, 충북 내에서도, 기관들에서도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현재 표류 중인데, 이것도 청주의 특례시 지정과 관련돼 있는 법안이고, 그 다음에 지방세법 개정안도 이것이 지역자원 시설세를 신설해서 시멘트 1톤당 1,000원인가를 세금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역세가 더 들어오거든요. 200억 이것도 1년에요? 이것도 네. 이제 표류가 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소방공무원 관련법이라고 해서
얼마 전에 중부 사군에서 그 소방치유센터 이것을 혁신도시 만들기로 쪽에 했잖아요. 들어오기로 한 걸로. 이것도 이제 거의 추진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추가 경정 예산안이 처리가 안 됨으로써 충북도하고 제천시에서 미래 첨단 농업단지를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무기한 연기되고 있는 거죠. 아, 답답한 일이네요, 지역에서는. 보통 국회가 파행이 될 때 예. 여당에서 이제 가장 많이 이렇게 재료로 쓰는 게 예. 추경 빨리 서민 그리고 경제 활성화를 살려야 위해서 된다. 예, 예, 예. 추경을 통과해야 되니까 빨리 들어와라. 그렇죠.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도 있긴 한데 예. 이번 추경의 주요 내용들을 보면 소상공인 그리고 창업 지원 이런 내용들이 많거든요. 경제와 관련된 게 많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추경은 저희 충북만을 위한 추경은 아니지만 이게 늦어질수록 어쨌든 서민들이나 소상공인들 이런 전체적인 국가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들이 이제 점점 뒤로 가는 거고. 역시 자유한국당은 서민과 잘못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그래요. 그렇죠? 예산안 통과 안 시켜가지고 자유한국당을 또 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좀 해주신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국회가 정상화돼서 이런 법률이 통과가 되고 그런 법률이 지역으로 좀 흘러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그 여러 가지 그 개정안이 늦춰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20대 국회잖아요. 채 1년도 남지 않았고 네. 10개월 남았나 이제. 실제로 4월 달이 끝나지만 그 전에 이미 일은 안 하실 거니까 네네. 기간은 훨씬 더 줄어들 것이고요. 네네. 이렇게 되면 저 안건들은 어떻게 자동 폐기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요번 회기가 끝나면 의원님들 임기가 다 끝났잖아요. 그러시죠. 4년 임기가 이제 다 사실상 끝나잖아요. 내년이 남아있지만 내년은 총선 국면이라서 사실상 국회가 일 안 한다고. 국회가 열리기는 일을 어렵다. 이렇게도 안 하고 저렇게도 안 하고. 그러면 예. 이제 임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다 폐기가 되죠. 자동 지금 폐기. 상정해놨던 그러면 이런 발의해놨던 부분들이 만약에 폐기가 된다고 했을 때 다시 하려면 21대에 가서 그렇죠. 다시 이제 발의를 해야 다시 발의를 발의를 시작해야 해야죠. 되죠. 답답하네요. 이거 이 정말. 답답함은 사실은 국회 선거가 총선이 있을 때마다 반복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9대 국회, 지난 국회에서도 사실은 발의된 게 16,000건 정도거든요. 근데 자동 폐기된 게 몇 건이나 될 것 같아요? 3분의 2인 10,000건 정도가 자동 폐기돼 버렸어요. 사실 자동 폐 임기 만료로 다 자동 폐기되는 법률들, 이 법안들은 너무나 많았었죠 그동안. 네. 그렇게 많아요? 기억 안 나셔요? 왜 12월 말일 날 되면 국회의장님이 전체 회의에서 새벽 자정쯤 됐을 때 갑자기 일괄 상정, 일괄 통과로 몇백 건씩 몇백 건씩 한 번에 도장. 맞아요. 아 이런 일들이 있구나. 그래서 이 얘기를 하지가 않을 수가 없어서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충북 정치권 도대체 무얼 하나 이런 얘기인데 아까 초반에 잠깐 이제 언급을 해드렸던 일 안 하고 돈 받고 대우받는 그래서 지역의 시각들이 80일 가까이 넘게 90일 세 달이고요. 자료를 보니까 국회의원 월급이 뭐 이제 유류세 이런 거 다 빼고요. 사무실 운영비 빼고 1,200? 네네. 1억 5천 네. 연봉으로 네네. 다 어디 가 계신 거예요? 그거 하고 지금 행사장에 가 계신 거예요? 한번 국회 전체적인 걸 잠깐 하고 이제 그걸 지역으로 예. 한번 좁혀볼게요. 예. 국회의원분들 1인당 연봉 개념으로 하면 1억 5천 정도 되죠. 예. 세비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건 법률상 용어로는 수당이고요. 예.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이제 내 규들이 쭉 있죠. 예. 국회의원 한 분이 몇 분 정도의 그 비서진을 거느려요. 7, 8분? 예. 지난번에 이제 15대, 16대 때 아마 개정해서 저 17대 때인가 개정을 해서 지금 9분이 돼 있을 거예요. 현재는. 인턴 7명에 있다가 8명 있다 순차적으로 9명. 9명 그러니까 보좌진을. 4급 2분, 5급 2분. 예. 4급은 이제 보좌관이라고 부르고 5급은 비서관이라고 부르고 예. 6, 7, 8, 9 비서 한 명씩 하고 인턴. 그럼 이제 9명이 네네.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의원 한 명당 비서진에 대한 급여가 이야, 약 5억 정도가 들어가고 1년에요? 예. 의원실 하나를 운영하는데 약 35억 원이 지원이 돼요. 년간. 약 35억 이요? 예. 와, 근데 엄청나. 국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년에 국회 예산이 약 6천억에서 7천억 사이 돼요. 예. 우리나라 예산 대비해서 별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국회의원분들이 지금 300분이고 보좌진이 2,700명이죠. 이야. 보좌진 월급만 해도 약 1,500억 원이 1년에 소요가 됩니다. 어마어마하네. 와. 그런데 이제 예. 그게 예를 들어서 선거로만 한번 비유해 볼까요? 그럼 국회의원 현역분들은 9명의 보좌진을 데리고 9분이 자동으로 선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억울하다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억울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 선거로 뭐 억울할지 모르지만 그만큼 어떤 국회 및 국회의원의 활동에 대한 부분이 형해화,
그러니까 모양이 해체되는 엉뚱하게 흘러가는 면도 있는 거예요. 그분들을 선거하라고 뽑은 건 아니죠. 그렇죠, 당연하죠. 하나만 더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 지역에도 김종대, 김수민 두 분이 와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죠. 비례대표로 열심히 하시죠. 비례대표를 둔 취지가 뭐예요? 주로 우리나라는 직능 대표가 없었기 때문에 직역 직능을 대표해서 253명의 지역구 의원이 있고 47명의 비례대표. 어떤 직업이나 직군 또는 소외된 계층 등등을 위해서 이제 비례대표를 뒀는데 예. 어느 순간부터 모든 정당의 비례대표분들은 거의 다 지역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역구가 소위 비례대표가 지역구를 가는 통로 역할. 그러니까 완벽히 비례대표 의원 제도가 형해화돼 버렸죠. 예. 싸잡아서 비난하시는 지금 거예요. 그런 국회의원은 9명으로 보이기도 대들고 하고. 비례대표는 중앙에서 일해야지 왜 지역 와서 남의 저기 지역에 와서 이렇게 하냐라고 싸잡아서 비난하시는 것도 본인을 위해서. 또 그런 취지 결론적으로 겠지만은. 굉장히 큰 예산과 예. 굉장히 큰 인력을 지원받는데 그들이 보좌진도 자주 섞인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입법을 위해서 요즘 보좌진들이 완전 전문 영역이 돼서 예. 드라마 혹시 이 보좌관이라는 드라마 이정재 씨가 주연하는 거 최근에 보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네. 인기 있게 지금 방송이 되고 있거든요. 예. 굉장히 거기에 멋있게 포장돼 있어요. 근데 보셨다시피 현실과는 싸울 좀 때 보면 스크럼 짜고 막 눕고 뭐 서로 맞고 그러잖아요. 예. 굉장히 그런 현실에 개탄하는 보좌진들도 많아요. 로스쿨 출신도 많고 이제 완전히 거의 대부분 석박사 출신이고 전문 인력화돼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거 하려고 왔느냐 하는 보좌진도 많아요. 앞서서 형해화 뭐 이런 네. 단어도 써서 말씀을 좀 풀어주시긴 저도 했는데요. 얼마 전에 그 지역에 어떤 뭐 세미나에 갔더니 예. 어느 국회의원님이 오시더라고요. 잠깐 그래도 인사만 하고 갈 줄 알았어요. 예. 내외인 소개할 때. 예. 근데 계속 앉아 계세요. 그래요? 요즘 지역 행사 안 많이 다니시잖아요. 네, 예, 예. 의원님들이 자주 뵙는 것 같아요. 네, 여야 의원님들 그래서 그 보좌관 얘기도 하셨고 형해화 뭐 이런 표현도 써주셔서 어떤 일각에서는 지금 그런 지적도 하세요. 보좌관들을 지역 국회의원들이 본인 지역구에 다 내려 꽂아서 네. 알게 모르게 지금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 국회도 파행이 움직이지 않으니 저는 뭐 잘 정치권하고 좀 떨어져 있지만은 지역 내에서도 서울에 있는 보좌관들이 상당히 많이 내려와 계신 것 같아요. 지금 그러세요. 장기적인 선거 운동을 해서 실제로? 상당히 내려와. 중앙에서 어차피 일이 없으니까 국회가 놀고 있으니까 네. 지역구라도 챙기려고 또 선거가 임박했으니까 예.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아마 정확한 말씀이에요. 뭐냐면 금기 원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박지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금요일 점심 이후에 여의도에는 사람이 없고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월요일 오전까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당의 회의들을 잘 보시면 월요일 오전에는 주로 최고위원 회의 정도만 있고 전체 예를 들어 의총이라든지 뭐 이런 건 대부분 월요일 오후 이후로 그러니까 월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오전까지의 일들이 뭐 중앙에서 이루어지고 금요일 날은 귀향하고 네. 월요일 날 올라온다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 뜻은 네. 여의도 정가에 금요일 날은 귀신만 있고 월요일 날은 원래 한다는 거예요. 금귀 원래. 근데 지금 국회가 보면 예. 국회를 이제 상시국회화 한다고 법을 개정해서 예. 짝수월은 무조건 임시국회가 자동으로 개회되게 돼 있거든요. 짝수월은. 짝수월에는 그다음에 9월부터는 아시다시피 정기국회로 가고 국정조사, 국정감사가 이어지고 예산 결산으로 이어지고 12월까지 쭉 진행이 예. 되거든요. 그러니까 9월 이후로는 뭐 어차피 이제 정기국회로 가니까. 그럼 앞쪽에 짝수월은 상관이 없는데 홀수월. 홀수월 1, 3, 5, 7 요때가 이제 항상 문제죠. 1357하니까 뭐 도박판 같아요.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좀 합니다. 이게 또 지역으로 잠깐 얘기를 가지고 들어오면 정권이 바뀌어도 지역의 현안은 매번 지지부진하다.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의원들의 지역의 국회의원들의 역량으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특히 우리 지역이 그게 좀 심하죠. 뭐 주민들도 저기 불편이나 예. 불만을 많이 표시하고. 더더군다나 사선 저 중진도 여러 분 계신데 목소리를 제대로 못 내는 거 아니냐? 대표적으로 목소리를 내냐 못 내냐를 우리가 그냥 감각적으로 느낌으로 아유 뭐 사선 몇 명 있으면 뭐해 우리가 되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예. 한번 숫자적으로 한번 볼게요. 또 숫자 나왔습니다. 통계 특별 박사님. 교부금 행자부에서 집행을 합니다. 특별 교부금이라고 각 예. 지역별로 이제 지역 현안에 대해서 행자부가 지원을 해주고 가죠. 예. 총리께서 전국 순회할 때, 대통령께서 전국 순회할 때 어떤 선물처럼 내려주기도 합니다. 예. 이 지역 현안을 청취한 다음에 그래 이 지역은 얼마? 그래서 이런 이제 특별 교부금들이 있는데 예. 특별 교부금을 충북이 작년에 저희 충북이
다른 시도보다 744억을 받았어요. 충북이 받은 게 네네. 744억. 그러면 우리랑 인구 규모로 비슷한 지역으로 보면 전라북도, 우리보다 약 20만 조금 안 되게 더 많은 전라북도가 예. 955억을 받았습니다. 오. 그다음에 우리랑 인구가 200억만 원. 거기서 또 비슷한 전라남도 약 187만 인구의 전라남도는 1,142억 원을 받았어요. 그럼 아무리 호남 쪽에서 지지가 많다 하더라도 네. 저희랑 절대 금액 규모로 보면 차이가 많이 나죠. 거기에 세종시 우리가 흔히 이 말 하죠. 세종시 이해찬 의원 한 명을 못 이긴다. 민주당 의원 여러 명이 지금 지역 의원들이 못 당하고 있다. 이런 예. 얘기 많이 했죠. 예. 이런 것들을 하고 종합적으로 보면 정말 저희 지역의 의원님들 선수, 예를 들어 도종환 의원님 같은 경우도 재선 의원이지만 자리로 보면 다 사선 의원 이상 지역이잖아요. 예. 등등까지 해서 보면 지역민들의 불만이 지금 고조될 만한 상황이죠. 근데 뭐 지역 의원님들 예. 특히 선수가 높으신 정우택, 변재일, 오재세 의원님 같은 경우에 중앙에서 너무 존재감 없다 이런 네. 비판은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거 뭐 의원님들 잘못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치단체장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자치단체장의 중앙 차원에서 무엇인가를 요청할 수 있는 의제를 발굴을 해서 적극적으로 의원들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하는데 서로. 그런 것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 면이 먼저 지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원인을 지자체장에 그렇죠. 기승전 아니,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기승전에서 기가 먼저 지역 단체장이 나서야 되는 거고 승이나 전쯤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나서는 부분이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지 국회의원한테 지역 현안들을 너무 챙기라고 하는 거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뭐 그렇죠? 지역 이기주의, 예산 낭비, 난개발 예. 이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신중하게 지역 현안을 너무 많이 챙기는 거, 너무 챙기려고 하다 보면은 그거에 대한 부작용도 전국적인 부작용도 심해질 거예요. 그거는 좀 합리적으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행사장에 오래 앉아 있는 거는 좀 그래도 좋잖아요. 주민들과 소통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곱지 않은 시각들이 있다는 거고 일을 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이제 시각도 좀 대표적으로 일각에서는 예. 이 국회 쪽 계신 분들한테 여쭤보면요. 장애투쟁도 일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장외투쟁이 일이라고요? 네, 국민들이 일견 생각하는 어떤 감정과 거리가 멀잖아요. 그런데 예. 역시나 그것도 뭐냐면 어떤 아젠다를 놓고 안건을 놓고 서로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인 거잖아요. 아 그들의 예,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넓게 보면 그것도 일이다. 이렇게 그렇죠. 이제 하는 저는 주장도 그거에 있어요. 일부는 공감을 해요. 네, 네. 예. 국회가 꼭 입법부지만 입법 활동이 주 업무긴 하지만은 그 외에 대정부 견제 기능 이것도 두 번째 주요한 임무고 시민과 소통하는 것도 의무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본다면 신 교수님 말씀이 일부 타당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씩 따져 들어가고 설명을 듣고 뭐 이해를 하고 이래야지만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 부분들이 네, 많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일견 느낄 때는 그러면 장애투쟁에 대한 비용은 누가 내는 누가 거냐? 내냐? 예를 들어 무죄를 당에서 설치하고 내야지, 뭐 예를 들어 홍보물 나눠주기 이런 건 누구냐? 자기네 당에서 당비죠. 그럼 당비는 어디서 나오냐? 국민 세금이죠. 이게 또 그렇게 되는 이렇게 거예요, 되는 또? 면도 있고요. 아, 이게 또 그렇게 가네. 우리 시민들도 엄청나게 국회가 파행되고 국회의원들이 놀고 있고 지역 행사만 챙기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음 뭐 총선만 대비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데 있을 수 있어요. 일부 정치인들도 인식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는 네. 민주평화당에서는 그래서 국민소환제 이런 예, 것을 예. 당론으로 채택하자 이런 논의까지 있었던 것 있었고. 같아요. 아. 원래 이제 국회의원은 소환제가 안 되잖아요. 예, 지방자치법에 예. 지방의원과 지역 단체장들은 소환제가 주민 소환제가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소환제가 없는데 뭐 민주평화당에서 먼저 나서면서 국민 소환제, 국회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자 이렇게 이제 당론을 모아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국민 소환제 예. 이제 주민 소환제는 이미 이제 도지사는 10%의 저 도민들이 서명을 해서 제출하면 이제 소환 되고. 절차가 시작이 시작이 되는 되고요. 거죠. 예, 예. 시의원은 20%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데 예. 국민 소환제는 이제 그동안 뭐 흔히 농담으로는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하는데 자기들한테 불리한 거 하겠느냐 이런 이제 농담도 예, 했지만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영국밖에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습니까? 정파적으로 이걸 악용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태에서 국민소환제가 대한민국에 있다면 아마 민주당에서는 한국당 의원들의 상당수를 국민소환제로 아무것도 지금 못해. 청와대에 보면 예. 저 청원하듯이 막 예. 했을 거고 한국당은 또 민주당은 그렇게 했겠죠. 그럼 그런 왜 아무것도 국회의원님들이 왜 지자법에는 왜 주민 소환제를 갖다 놓죠? 난민이니까. 거기는 없고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역량 강화 이 부분은 결국은 지역 발전과 연관이 밀접한 것인가
라고 궁금증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아까 앞부분에서도 뭐 저 이해찬 의원도 잠깐 얘기하고 했었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의 역량을 정치적 역량을 그렇다면 한층 지금보다도 더 강화시켜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혹은 그 방안이 있다면 또 어떤 부분까지? 크게 한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예. 우선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인천의 모 의원님께서 한 예. 번은 사석에서 환갑 넘어서 초선이 되셨는데 예. 막 이제 선수별로 자리 배치가 되더라고요. 국회가 보니까 예. 초선이 앞쪽에 앉고 다선 의원분들은 그렇죠. 뒤에서 이렇게 앉아 계신데 아하, 예. 내가 이렇게 총알바지 하려고 환갑 넘어서 이 짓을 했나? 우리 지역에도 계시잖아요. 우리 지역에도. 말씀을 예. 하셔요. 그런 자조 섞인 말씀을 뒤집어 보면 한 40대 뭐 이쯤부터 연부역강하게 쌓아 올라와서 정말 정점으로 그리고 어떤 단순히 지역 현안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중량감으로 갈 수 있는 인재들을 지금부터라도 키워야 되겠죠. 예. 이렇게 전체적으로 미리부터 발굴해서 한 3선쯤 예를 들어 각 당의 사무총장이나 원내대표나 이런 선수쯤에 올라갈 쯤에는 피크로 꽃을 피우게 한번 지역에서 만들어줄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이미 이 되어 있는 정치인분들에 대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뭐 첫 예. 번째 개인적으로 역량이 계신 분, 입법이나 정책이나 이런 능력에서 역량이 계신 분을 뽑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지만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이미 계신 분들이 역량을 강화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의 방법은 뭐냐면 예. 이게 수직적 책임성이라고 그래요. 책임성에는 예, 지난번에 수직과 잠깐 수평이 나왔습니다. 있는데 예, 예. 이 시민들이 자꾸 쪼아야 돼요. 예. 의원님들한테 자꾸 뭘 요구하고 불평을 내놓고 아. 견제를 하고 자꾸 그래야지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움직이기 그냥 시작하더라고요. 개인 역량이 좋은 의원님들을 뽑는다는 거는 너무 추상적인 거고 결국 법제도적으로나 실천적으로다가 시민들이 자꾸 나서서 의원들한테 뭔가를 요구하고 비판을 해야지만 의원님들이 역량이 강화되는 것 같아요. 아까랑 좀 다른데 너무 세게 쪼으면 지역 이기주의로 각자 의원별로 넘어가서 알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렇든 저렇든 당장 내년 4월이 되면 또 21대 총선에 이제 접어들게 될 거고 지역민들은 또 누군가를 선택을 해야 될 네, 것이시죠.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량은 강화돼야 되고 방안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저런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국회의원, 어떤 도민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일단 아까 그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드리면 이제 개개인의 역량은 정치력이잖아요, 그죠? 예. 중앙당의 또는 각 정당의 어떤 무게감이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명이 만약에 이제 무게감이 어떤 특출난 분이 아니라 그러면 예. 집단적으로 정말 잘 뭉치고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결정. 제가 몇 번 말씀을 들어봤어요. 지난번에 김종대 의원도 한번 말씀하신 적도 있고 그 의원님들끼리 이제 충북 지역 출신 현역 의원이 지금 10분이잖아요. 8분의 지역구에다가 2분 비례대표에서 10분이 모여보는 것도 거의 없었고 모여도 뭐 그냥 아주 형식적인 저기로 하고 말았다. 이런 아쉬움이 있죠. 일단 저희가 개개인이 아예 뭐 누구 특정 이해찬 뭐 대표처럼 아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라고 그런다면 정말 계신 분들이 짱짱하게 여야 막론하고 지역 현안을 위해서 지역과 지역구는 또 다르죠. 내 예, 지역구만 그렇죠. 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청주, 충북 지역 전체를 위해서 한번 뭉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일리 있는 같고요. 말씀이시고. 예. 지역민들이 이제 선택을 할 때 내년도 이제 2020년 이제 21대 총선에서 총선입니다. 예. 지금 물갈이로는 이미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죠?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각 당의 룰을 아직 한국당은 룰이 발표 안 됐지만 역시 룰을 보면 그게 지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물갈이가 쉬운 건 아닌 것 아니다. 같아요. 일견 이렇게 보면 예. 지금 예를 들어 민주당 룰 같은 거 나온 거 보면 과연 신인들이 그걸 뚫고 예선을 통과할 수 있을까 쉽지는 않아요. 결국 모든 것들은 최종적인 건 국민들, 유권자들의 마음속에 달려 있죠. 예. 말로 뭘로 불만을 표하기보다는 정말 제대로 된 표심으로 합리적이고 그리고 평소에는 정치에 관심 없던 분들이 정치가 점점 이벤트화돼가는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갑자기 선거장에 가서 셀카 인증샷 찍고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예, 약간 예. 그건 변질된 거죠. 예.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평소에도 어느 정도 관심 갖고 지역 현안도 관심 갖다가 그때 표로서 승부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뽑아라, 누구를 선택하라고 하기 전에 투표장을 먼저 가라 그런 말씀이신 거고요. 일단은 예. 뭐 지역을 위해서 장기적인 미래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장기적인 미래를 본다면 좀 더 젊은 후보를 뽑아주는 게 맞을 것 좋겠다. 같고 예. 그다음에 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중앙에서 너무 존재감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자기 목소리를 확실히 낼 수 있는 진취적인 사람 이런 분들이 지역의 인재로서 다음 총선에서 뽑히는 것이 지역을 위해서 날 수도 있겠죠. 추천하실 만한 분이 가까이 계십니까? 가까이 있죠. 아주 있습니까? 가까이. 가까이 있습니까? 누구라고 말은 못하고. 근데 뭐
구간 저기 뭐 기득권자 있잖아요. 예, 예. 뭐 4선 되신 국회의원님들을 위해서 또 변명을 해준다면은 면은 구간이 명관이다. 바꿔봤자 별 수 없다. 그리고 경험에 의하면 다선이 그래도 중앙에서 목소리 조금 더 낸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까서부터 오늘 그분들을 위해서 말을 진행을 못 변명을 하겠어요. 해줘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장기화되고 있는 국회 파행과 관련돼서 지역 정치 혹은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리얼토크 한판에서 얘기를 해봤는데 끝내기 한판으로 오늘 시간 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저는 아까 이제 무의도식을 얘기했지만 그와 반대로 이제 발분망식입니다. 발분은 분발의 거꾸로 말이죠. 분발하다 똑같아요. 분발하라 예. 할 때. 너무 열중해서 밥 먹는 것조차 까먹고 노력한다. 밥 먹는 것조차 까먹고 싸움하지 말고 우리가 의원님들한테 여쭤볼 정도로 저렇게 하라는 거예요. 밥은 먹고 다니니? 밥은 먹고 이래요?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사람 청년 국회라고 하겠습니다. 사람 청년 국회. 뭐 어떤 때는 식물 국회였다가 갑자기 또 뭔 법안이 문제되니까 동물처럼 싸우다가 이제 다시 또 식물로 돌아가잖아요. 예. 사실은 사람이 사는 국회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국회가 20대예요. 네. 20대 국회인데 정말 20대에 맞게 청년처럼 힘차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국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혹시 뭐 못다한 말씀이 있으신 것처럼 느낌이 없으세요? 없으세요? 한 말씀 더.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기화된 국회 파행, 충북 지역에 미치는 영향 이 부분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지게 될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토크 한판!